평생을 일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 반면 빠르게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지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 2004년부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습관을 연구해온 회계사이자 강연가 톰 콜린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와 가난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습관에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여러 미디어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흘러넘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딱히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톰 콜린은 5년에 걸쳐 233명의 부유한 사람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에게 144개의 질문을 던져 그들의 습관에서 오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하지 않는 가난한 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까 겁이 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질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통찰력까지 얻을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특히 돈을 쓸 때 질문을 던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신다고 합시다. 내가 왜 많고 많은 카페들 중에서 이곳에 들어와 줄을 서 있을까? 아침도 여기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곳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있을까? 여기는 안 파는구나. 팔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 줄이 길어서 더는 못 기다릴 것 같은데 주문을 받는 직원이 1명뿐이구나. 직원을 1명 더 두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항상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한 카페를 나오기 전 항상 그 집 바로 옆에 새로운 커피 전문점을 세워 이 카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에 관한 정보들을 엄청 얻을 수 있겠죠. 그 친구들과 만날 때는 항상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내가 힘들게 공부하지 않더라도 좋은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인맥은 자산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 5명의 자산이 당신의 자산과 비례하게 된다는 말까지 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의미 없는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쉽게 정리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 주변에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 오히려 부자가 되지 않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죠. 내 주변에 나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없다면 부동산 스터디 모임이나 다른 자산을 주제로 하는 투자 모임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자산과 관련된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는 미루는 버릇입니다. 미루는 버릇은 사실 게으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정말 불행한 이유는 인생은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이해도도 뛰어나고 인맥도 많고 누구보다 정보를 빨리 얻고 영향력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과 싸워야 함에도 게으르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퇴근 후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죠. 하지만 부자들은 어떨까요? 부자들은 깨어있는 거의 모든 순간을 돈을 버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사업을 하는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이라고 해서 많은 시간을 돈 버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직장에서 퇴근하고 자신의 부업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투자할 자산을 공부하면서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 틈이 날 때마다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 없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대비 결과값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흥미가 떨어져 쉽게 포기해버릴 확률도 너무 크죠. 가난한 사람들은 비판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드백 받기를 주저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고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피드백을 구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수정해야만 하는지를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지도 않고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진짜 공부는 채점할 때부터 시작되는데 말이죠. 피드백을 받을 두려움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얘기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한 가지 신기한 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들의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인 댓글이 대부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신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의 가난이라는 대물림을 받거나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는 생각은 습관적인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자주 빠지게 되면 새로운 도전과 꿈을 실행해 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죠. 인간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분 일치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보는 렌즈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정해진다는 거죠. 신사임당 채널을 만드신 주원규님은 여러 번 실패해도 될 만큼의 투자 비용이 드는 사업을 여러 번 시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0번의 도전 속에서 한 번의 성공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많은 시도 끝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선 낮은 투자 비용 설정도 중요하지만 여러 번 시도할 긍정적인 사고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는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책하지 않죠. 문제와 장애물들을 그저 기회이자 교훈을 얻는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내리면 결국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넣는 겁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에서 접하는 정보들은 우리를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컨텐츠들은 멀리하고 긍정적인 컨텐츠들만 의도적으로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은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다고 해서 인생이 극적으로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죠. 하지만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가지씩 배워가면서 부자가 되는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부자에 가까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